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 합격에 대해서 긴 여정을 출발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강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살짝 공부할 수도 있고요, 깊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볼까요? 쉽고 살짝 배우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나 공부할 만해, 별거 아니네, 이거 해볼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깊고 어렵게 공부하면 짜증나, 야 나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쉽고 편하게 가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쉽고 얇게만 배우면 누구나가 한 7, 80점까지는 80점까지는 누구나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죠? 80점 갖고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90점 정도는 맞아줘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국어 80점 맞고 합격할 건데요. 영어는요? 다른 과목은 뭐 안 돼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기본적으로 90점을 여러분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쉽고 얇게 배우겠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쉽고 얇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내년을 또 기약한다라는 거죠. 우리 내년 기억하지 말자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딱 마음 먹었다라면 한 번에 끝내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미치도록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당연하지만 나올 만한 거리들, 다른 사람들이, 즉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뭐 이런 거 나와?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늘 어떻게 됐다? 시험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제자 원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제자 원리는 우리가 킹 세종 오라버님께서 만드신 제자 원리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킹 세종 오라버님이 위대하시다 하는데 왜 위대하실까? 이런 한글 자모음의 제자 원리를 직접 다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음의 원리, 모음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 그런데 자음의 원리, 모음의 원리, 이런 걸 왜 배워요? 라고 하지만 나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 원리가 사지선다 또는 경우에 따른 어떤 뭐에서는 오지선다로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자음의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형을 상형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뭘 했다? 가획의 원리다.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원리다. 저거 이해가 안 된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다 합니다. 그럼 모음의 원리는 뭐냐? 천지인이라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의 모형을 상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음은 우리 구강구조에서 소리나는 모습을 본뜬 거고, 모음은 우주 만물의 모양을 본뜬 거구나. 그리고 모음은 뭐 한다? 얘는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라면 모음은 하나씩 합치는 합용의 원리를 채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제자 원리. 자음이 뭐다?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떴다. 그래서 킹 세종 오라버님이 그 발음은 어떻게 나는지를 굉장히 관찰하셔서 모양이 그렇게 나는구나 라고 하나씩 잡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획을 하나씩 그어서 뭘 만들었다? 자음 체계를 완성시켰다. 두 번째, 모음은 우주 만물의 원리인 전지인의 모양을 본떴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하나씩 더하는 무슨 원리? 합용의 원리를 만드셨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자 원리 끝났고요. 두 번째 넘어가셔서 여러분 기본자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언제나 킹 세종 오라버님의 기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음의 기본자 몇 개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죠. 현장에서 만약에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뭐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숫자라도 맞추면 다행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피읍, 피읒 몇 개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본자는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죠? 아설순치이후라는 5개의 기본자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본자가 몇 개? 5개죠. 아설순치. 이거 떨어져 버렸네. 자, 그러면 뭐가 된다? 무슨 원리가 들어간다? 가획의 원리죠. 자음은 가획, 가획이 뭔가요? 획을 하나씩 더 그는 가획의 원리라는 것. 자, 이거를 기억한다라면 기본자에다가 획을 그어서 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설순치유가 뭐죠? 자, 보세요. 내가 진짜 외우기 위해서 별짓을 여러분한테 다 해줄 거예요. 외우는 방법. 물론 내 고향에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 합니까? 서울을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서울이 어디에 있냐? 요걸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면 서울시청이 돼야 되죠. 자, 서울시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서울시청을 가려면 뭘 건너가야 됩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강, 넘어, 서울로 가면 된다. 되셨나요? 진짜 별짓 다 하죠. 다시 한번. 자음의 기본자 5개는 어디? 강, 넘어, 서울. 됐습니다. 자, 그럼 강, 넘어, 서울이 됐고 여기다가 획을 하나씩 더 그은다. 보세요. 기역에다가요. 획을 하나 더 그으면 크가 되는 거죠.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요. 디귿이 되죠. 디귿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요. 티읕이 되죠. 자, 부에다가 하나 더 그으면요. 무에다가 더 그으면요. 부가 되죠. 여기는요. 푸. 하나를 그으면 즈. 하나를 더 그으면 츠. 하나를 더 그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다? 1400년도엔 킹 세종오라버님이 만든 글자를 얘기하는 거지 현대 자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직은. 그러면 하나를 더 그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히읗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 질문요. 뭘까요? 자, 그런데 이 3개가 뭐죠? 하나씩 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그으면 글자가 없잖아요. 여기 하나 더 그어도 글자가 없잖아요. 아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체자가 뭡니까? 자, 그러면 이체자를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발음해 봅시다. 자, 그 어떻게 하나요? 그러죠. 그 혀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안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발음해 볼까요?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느드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혓바닥이 어떻게 생깁니까? 느드트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러면 킹세종 오라버님이 볼 때는 그는 아음은 혀가 목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모양을 딱 갖다다 적은 겁니다. 그러면 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혓바닥이 트 이렇게 치죠. 그러면 기역이 올라온 다음에 니은은 거꾸로 가는구나. 그래서 기역의 반대 느 때리는 모습이죠. 무는요 양입술이죠. 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입술 모양을 본떠서 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브프 똑같죠. 그다음에 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위에 이렇게 갈려서 소리 나죠. 그럼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스. 응은 콧구멍이죠. 콧구멍과 목구멍은 동그랗다 그래서 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어떻습니까? 느드트, 무브프, 스즈츠, 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리가 뭐가 된다? 더 거세지는 거죠. 가획이 되면 소리가 뭐가 된다? 거센 소리가 납니다. 맞죠? 그런데 이체자라는 거는 소리 내는 위치는 비슷한데 어떻게 이 거센 소리가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체자를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것도 막연하게 외우지 말자고요. 자, 내가 기본자를 뭐라고 가르쳐줬죠? 강 넘어 서울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는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죠. 무슨 물? 정수기요. 생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서울의 수돗물의 이름이 뭐죠? 아리수죠. 그래서 아리수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아리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우리는 얘와 얘는 지금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얘와 얘는 지금 발음이 안 된다라면 여기 꼭지가 있어야 되죠. 발음이 안 된다라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보세요. 느드트죠. 근데 보세요. 르 발음하면 어땠습니까? 르. 혓바닥이 똑같이 르 하면서 뒤로 휘어서 이렇게 웨이브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위치는 느와 같은데 소리가 끝나는 부분 느드트는 느드트 때리는데 르는 이렇게 휘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체자다. 소리가 어때요? 라 이렇게 안 하죠. 르 하니까 어떻게 거센 소리가 안 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아마 크네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소리 낼 수 없어요. 얘는요 스즈츠인데 얘는 스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음의 기본자는 몇 개인가요? 5개. 뭐죠? 아설순치후. 그래서 어디에 간다? 강, 너, 머, 서, 울로 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음의 원리는 기본자에다가 무슨 원리다? 가획을 하는 원리다. 그래서 하나를 더 그으니까 크, 드, 트, 브, 프, 즈, 츠, 여린이읒,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더라? 소리 나는 위치는 유사하지만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 무슨 자가 있다? 이체자라는 게 있다. 이체자를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자? 서울에서 마시는 물 아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리 수가 된다. 되셨나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음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모음도 한번 해보셔야죠. 자, 모음은 뭐의 모형을 본던 거였죠?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던 거죠. 거기에다가 무슨 원리가 된다? 합용, 글자를 합치는 합용의 원리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늘, 땅, 사람 중에 옛날 사람들은 뭐를 항상 기준으로 했을까요? 하늘이 가장 우선일까요? 땅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최고의 지존인 임금도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늘, 사람, 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건 순서는 바꿔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모양은 어떤가? 우주 만물은 동그랗다고 본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 모습이 사람이고요. 땅은 평평하다고 본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기본자에다가 이제 뭘 한다? 글자를 합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합치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누구라 그랬죠? 하늘이 기준이니까 하늘을 기준으로 합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어요. 사람과 하늘을 한번 만나볼까요? 사람과 하늘이 만나는데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중에 옛날부터 물론 지금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근데 옛날에 왼손잡이가 중요하냐 오른손잡이가 기준이 됐었죠. 그래서 아와 어가 되는데 이 기본자를 뭐라고 한다? 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음성모음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사람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만나봅시다. 자, 보세요. 하늘이 있어요. 근데 땅 위로 솟아나는 게 있고 하늘이 땅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솟아나면 밝은 거죠. 내려가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밝은 느낌, 가벼운 느낌, 상쾌한 느낌 이런 거고 어두운 느낌,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음성 이런 것들을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여기는 합치는데 뭘 합친 거죠? 한 번만 합쳐서 초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기준으로 한 번씩만 합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아가 있죠. 우리는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늘을 한 번 더 하면요. 야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하늘을 한 번 더 하면요. 요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하늘을 한 번 더 하면 여가 되고요. 하늘을 한 번 더 하면 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단모음, 이중모음이라 해서 제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 더, 즉 한 번에다가 한 번 더 해서 제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모음, 양성모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합치고 있죠. 물론 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우지만 아와 오가 합쳐서 아와 뭐가? 보세요. 아와 뭐가 합쳐서 오가 합쳐서 또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는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알겠네. 어떻게 알았죠? 자, 자모음의 책에 보면 15세기 즉 1400년도에 우리가 킹세종 오라버님이 만든 바에 의하면 이쪽으로 좀 갈까요? 이쪽으로 좀 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백지를 하나 딱 꺼내시고 뭘 하냐? 내가 이쪽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즉 글자가 안 보이는 곳에 내가 딱 왔다라는 건 우리 같이 써보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뭐 해보자. 같이 백지에다가 딱 정리해보자.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맞아. 이거는 한국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자음 체계부터 한번 볼까요? 자음 체계는 기본자가 뭐가 있습니까? 모형을 본뜬 데인데 뭐의 모형을?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뜬 데에다가 발음기관의 모형을 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원리?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본자를 보니까 강, 넘어, 서, 울이라는 게 있고 획을 하나 그으면 크, 드, 트, 브, 프, 즈, 츠, 열애니읍과 히읗이 있더라. 그런데 요로 가면은 소리가 거센 소리가 나는데 웬걸 독특한 애들이 있더라. 분명히 획을 더 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 애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이체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체자를 외우는 방법은 서울에 강 넘어 서울에 가서 먹는 물의 이름은 아리수가 되더라. 되셨나요? 이렇게 되면 자음의 원리가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모음의 원리는 무슨 원리에다가 천지인의 모형을 상형한 데다가 뭘 하게 한다? 글자를 합치는 합용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고 누구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서 있는 모습에다가 땅은 어떤 모습이다? 평평한 모습이다. 되셨죠? 거기에다가 뭘 하기 시작한다? 사람과 하늘이 만나는데 오른손잡이가 되면 양성모음이고 왼손잡이가 되면 음성모음이고 반대로 해가 떠오르는 오면은 양성모음이고 해가 가라앉는 모습이면은 음성모음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한 번씩 더했다라면 한 번 더 더하는 형식. 아에다가 하늘을 더 그으면 야, 오에다가 하늘을 하나 더 더하면 요, 이 어에다가 하늘을 더 그으면 더하면 여, 우에다가 하늘을 더하면 유가 되는 뭐가 된다? 제출자 이중모음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되셨죠? 아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나오는 이 한 문제, 즉 사지선다나 또는 오지선다에서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다라면 어때요? 할 만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음체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음체계는 뭐다? 현대국어의 자음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현대국어의 자음체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현대국어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거든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뭐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나는 이 부분이 양순이에요. 입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죠. 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치조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이 뭐죠? 우리 여기 이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뚜껑이 있죠. 구개죠. 이 부분이 구개인데 앞과 뒤를 한번 혓바닥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앞에 어떻게 돼요? 오돌돌돌돌 해서 좀 딱딱하고 뒤에는 좀 말랑말랑하죠. 매끈하면서. 그래서 앞부분을 경구개라 그러고 뒷부분의 말랑한 부분을 영구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구와 영구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구개라고 얘기합니다. 구개음 하면 선생님 경구예요, 영구예요?
둘 다입니다. 그냥 뚜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부분이 후두죠. 그래서 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킹세종 오라버님은 옛날부터 여기서 소리 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음점이라는 거는 뭐가 나는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가 하나, 양순, 치조, 경구, 영구, 후음 이렇게 5군데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조음 방법이라는 건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낸다? 파열. 파열이 뭐죠?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프 이런 식으로. 파찰. 터트리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마찰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스 갈리듯이 이렇게 마찰이 나는 소리. 비음, 유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이 두 개는 파열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어쩌라고요? 잘 보세요.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외워야 돼요. 아, 네, 외우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칸을 미치는데요. 아, 네, 옛날부터 이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나 이거 외우다가 막 머리 쥐났어요. 아이, 잘 봐요. 자, 외우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만약에 공무원이 되시면 시집 장가 가시겠죠. 특히 남자분들 장가를 가면 혼자 여행 갈 거예요? 아니, 혼자 여행 가면 도장 찍어 요즘엔. 같이 가야 되죠. 누구랑? 마누라랑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여름에 여러분들 여름에 놀러 어디 가요? 바닷가 가죠. 자, 어느 바다? 서해 바다 가야 돼. 이제부터는 이거 외우려면 서해 바다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뭐다? 어디 가자 마누라랑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어디 위치인지는 지금 몰라도 수업 들으면서 이건 기억하셨죠? 바다 가재, 마누라랑 서해인가? 거기 가자네? 거기까지는 아셨잖아요. 그럼 기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바다 가자. 어디?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짜잔짠짠.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 바다로.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이 두 개를 제가 뭐라 그랬죠? 파열음이라 그랬죠. 파열음 넓은 범위에서 터트리는 소리죠. 발음 한번 해볼까요? 브, 드, 브, 드. 보세요. 드 터트리죠. 브 터트리죠. 그 터트리죠. 이런 식으로. 자, 스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외워야만 여러분들이 쉬운 게 두 입술을 닫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는 뭐냐? 뭐다? 비읍이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입술을 터트리면서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되면 두 입술을 터트리면서 두 입술 양수음 터트린다 파열. 그렇지. 그러면 바다 바가 있구나 라고 해서 빨리 푸셔야 되지. 나중에 대해서 막 그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 비음과 유음은 우리 자음은 원래 안 울림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이다. 왜 얘는 울려요? 아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잔소리. 그 다음에 애인 잔소리예요. 잔소리가 막 귀에서 깽깽깽깽깽 하고 울리죠. 그래서 마누라야는 울림 소리입니다. 그렇다고도 여성분들이 와서 제가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외우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영국에서 국외에서 국외음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건 뭐냐? 뭐죠?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심화까지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뒤에서 뭘 배우냐면 파열음의 삼중체계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 파열음의 삼중체계인데 삼중체계라는 게 뭐죠?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이 두 개를 뭐라고 본다 그랬죠? 파열음이라고 본다 그랬죠. 자, 삼중체계라는 건 비읍의 예사소리죠. 된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쌍비읍. 거센 소리는요? 피읍이라는 게 있죠. 보세요. 뿌뿌뿌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는요? 쌍디귿, 티읕이라는 게 있고요. 기역은요? 쌍기역, 키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중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읒도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이니까 얘도 3중 체계가 되나요? 그럼요. 뭐가 있죠? 쌍지읒이라는 게 있고요. 치읒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한다? 파열음의 3중 체계라고 한다. 아, 그래서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막 써져 있는 거였구나. 그럼요. 그 다음에 마찰음부터는 3중 체계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쌍시옷이 있잖아요. 더 있어요? 아, 없네? 그쵸? 시읒이 있나요? 없죠. 얘들도 없죠. 그러니까 파열음만 뭐가 있다? 3중 체계가 된다. 뒤에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게 외국인들은 발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아, 그러면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자음 몇 개?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세는 거예요. 다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 그래서 현대국어의 자음은 몇 개다? 총 19개가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요, 선생님 킹세종 오라버님이 있었던 시절의 자음은 몇 개인가요? 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 넘어 서울 획을 더하고 이치까지면 17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실 때 시험 문제를 잘 보면 세종이 만들 때는 17개를 만들었지만 현대 국어의 자음은 몇 개다? 19개다. 분명히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장난도 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우리는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짜잔짠짠. 그러면 이제 모음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음 체계 우리가 한번 써 볼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칠판도 붙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회사죠. 자, 봅시다. 아마 이런 걸 못 봤을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붙여서 이렇게 턱턱하죠. 자, 그러면 이 머릿속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음 체계 조음 뭐에 따라서 점. 여러분들 조음점이라는 말 대신에 조음 위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음은 발음이란 뜻이니까 발음이 나는 점 또는 발음이 나는 위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양수음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시조음이라는 게 있고 앞에 딱딱한 경구개음이 있고요. 뒤에 말랑말랑한 연구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후음이 있다. 그러면 조음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본다라면 터트리면서 소리를 내는 바열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터트리면서 마찰이 나는 바찰음이 있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바열음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경구개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마찰이 나는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우리는 무슨 소리라고 한다? 자음에서 울림소리라고 한다. 아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분명 어디 바다 가자 그랬는데 마누라랑 가자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다음 강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외웁시다. 어디 가자? 바다 가자. 누구 어디로? 서해바다로. 누구랑? 혼자 가면 이혼해요. 마누라 이하랑 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열음의 3중 체계라는 거는 분명히 있다. 자, 뭐가 있는 거죠? 쌍비읍,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찬가지로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해서 3중 체계가 있는 거고 마찰음은 뭐만 있는 거죠? 된소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의 자음은 총 몇 개다? 19개의 자음이고 킹 세종오라버님이 만든 자음은 몇 개다? 17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하면 자음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 됐죠? 자, 이제 모음 체계로 들어가는데 모음 체계인데 여러분 모음 체계도 분명히 어떤 그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하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암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좀 더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웃지만 말고 재밌긴 한데 그거야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음책에는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선을 두 개를 그으세요. 가운데를 어떻게 딱 나누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모음책에. 그런데 우리 이런 거를 모음사각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현대 국어의 자음이 끝났으니까 모음도 언제다? 현대 국어에 모음이 오는 거지. 갑자기 킹세종 오라버니가 막 헷갈리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음사각도라는 건 입이 뭐 하는 거? 벌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아까는 킹세종 오라버님이 그런 거 현대 국어는 킹세종 오라버님이 뭐 몇백 년 산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을 보세요. 벌렸을 때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뭘까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입을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음 사각도에서는 글자를 한 4개 정도만 외워두자고요. 압니다. 질문요. 뭐요? 보세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입이 벌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오,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보세요. 입이 떨어지면 으악 하고 떨어진 거예요. 얘는 턱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 고통이죠. 그래서 얘는 턱 빠진 거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때 뭐 하자? 딱 나누세요.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선생님 뭐가 끝나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끝났어. 끝났다고 믿어야 돼요. 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위에는 입을 뭐한 소리, 벌리지 않은 소리, 밑으로 갈수록 입을 벌린 소리. 그러니까 여기는 턱 빠진 거, 소리가 아니고 고통, 비명. 그러면 입을 벌리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4개를 외우든지 아니면 우, 이 3개를 외우든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보세요. 자, 우 됐죠? 최대한 입을 안 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을 쪼갰을 때 앞에는 무슨 모음이죠? 전설이 됩니다. 혀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전설 모음이 되는 거고 뒤에는 후설인 거예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반을 나눴을 때 여기는 앞에 혀가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설 모음은 뭐 한다? 더하기를 하면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후설 모음은 뭐 한다? 뒤집기. 갑자기 왜 또 뒤집어요? 뒤집을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아를 뒤집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아를 뒤집으면 어죠. 밑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왜? 턱 빠지는 소리고 비명이고 고통이지 소리가 아니에요. 어죠. 그럼 우를 뒤집으면요. 오가 되는 거죠. 을을 뒤집으면 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니까 이제부터 더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와 우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위가 되는 거죠. 이와 오가 더해지면요. 외가 더해지는 거죠. 이와 애가 더해지면요. 어가 더하면요. 애가 더하는 거죠. 이와 아가 하면요. 애가 되는 거죠. 끝.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아까 혀가 앞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보세요. 이, 우, 전 똑같은데요. 이, 우,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 나는데 진짜 자, 웃으면서 스마일. 보세요. 빨리 볼까요? 이, 우 빨리 보세요. 이, 우. 천천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우 똑같다고 하는데 이, 우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가 전설에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유 주세요 할 때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설 후설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젠 알겠어. 전설이라는 거는 뭐 한다? 이를 기준으로 더하면 되는 거고 후설은 아와 으와 우를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모음 몇 개일까요? 끝났으니까 10개죠. 후설 5개, 전설 5개에서 총 10개의 단모음 체계입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이, 에 발음해 볼까요? 이, 에 어떻게 돼요? 혀의 위치가 이, 에 중에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밑에 있어요? 이, 에 혀가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고설 모음이 되는 거고 얘는
저설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벌어지는 걸 볼까요? 에. 어디가 입이 벌어져요? 이가 입이 닫히고 애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이 뭐가 된다? 닫히는 폐모음이 되는 거고 입이 열리는 개모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 섹시한 소리. 위, 오. 너무 야한가? 자, 위, 웨, 우, 오. 얘 네 개는 무슨 모음이고 섹시한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슨 모음이 된다? 평순 모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왜는 우리 그러니까 우는 무슨 모음이면서 후설이면서 고설이면서 폐모음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 번 더. 짜잔 짠짠짠. 이젠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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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반을 나누고 쫙 나눠봅시다. 이럴 때 가장 입을 크게 벌려서 나는 소리가 아다. 그 다음에 우가 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으로 오면 전설모음, 혀의 위치가 뒤로 가면 후설모음. 그런데 전설은 뭐하기고 더하기고 후설은 뭐하기다. 뒤집기를 하면은 되더라. 그러면 아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어가 되고. 되셨죠? 그 다음에 우를 뒤집으면 오가 되는 거고 이제 더하기를 가서 이 더하기 우는 위, 이 더하기 오는 왜, 이 더하기 어는 에, 이 더하기 아는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이 에 하니까 혀의 높이는 어떻게 고설모음이고 얘는 저설모음이다. 반면에 입술은 닫히는 폐모음이고 입술이 열리는 개모음이다. 마지막으로 위, 웨, 오, 위는 입술이 동그라지는 무슨 모음? 원순 모음이 되면서 나머지는 평순 모음이 되더라. 되셨죠? 그러면 모음까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현대국에서 자음은 몇 개였나요? 19개. 모음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단모음은 몇 개인가요? 10개가 되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총 40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모음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1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킹 세종 오라버님이 만든 15세기의 국어에서 자음은 17개가 되는 거고요. 모음은 11개가 돼서 새로 28글자를 맹간하니라고 훈민정음 서문에 얘기하죠. 그게 바로 28글자입니다. 되셨죠? 우리는 현대국어는 총 40개다. 글자 수가 늘었네요. 왜?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자, 짜잔 짠짠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무슨 모음? 전설모음. 그리고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원순모음과 그렇지 않은 평순모음이 있고 혀의 높이가 높으면 고설모음, 낮으면 저설모음. 그 다음에 개구도에 따라서 열리면 개모음, 닫히면 폐모음이죠. 그래서 폐모음과 개모음이 있다. 고설은 뭐가 되는 거죠? 폐모음이고 저설은 개모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자모음 체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의문의 수입니다. 언제 현대국어 의문수는 자음이 몇 개? 19개, 모음이 몇 개죠?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단모음이 아까 10개였죠. 이중모음이 11. 그래서 총 몇 개? 40개의 의문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킹세종 오라버님이 만든 자음은 몇 개다? 17개다. 모음은 몇 개다? 11다. 그래서 몇 글자를 만들었다고? 28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모음은 이제 완전하게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인데요. 자, 여러분 이 로마자 표기법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보면 챕터 끝쪽에 가시면 로마자 표기법을 배우는데 만약에 이거를 외웠다라면 이거를 알고 있다라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난 괜찮아. 나는 언젠가는 외울 거야. 이거 언젠간 이거 합격 못해요. 언젠가도 합격 못해요. 반드시 이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뒤집으면 뒤집고 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A. 어는요, 여러분들 어가 뭐죠? 오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해요. A니까 아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 E예요. N은 소리 그대로 에고요. 오, 우, 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독특한 놈은 바로 이 어예요. 그런데 야는 Y 계열이에요. Y 계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에다가 R을 더한 거예요. 얘는요, 이에다가 어를 더하고요. 이에다가 에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되고 여가 되고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Y, E니까 Y만 갖다 넣으면 돼요. 뭐? Y, A. 얘는요, Y, E, O. 얘는요, Y, A, E. Y, E. Y, O. Y, U. 그런데 얘가 독특한 거죠. 얘만 좀 다르게 가는 거죠. 뭐라고? E, U.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W 계열, O 계열이에요. O와 아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만 넣으면 되니까 WA 문제 없죠.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어 계열이기 때문에 원래는 WEO가 돼야 되는 건데요. 분명히 맞죠. 그런데 W와 E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두 번 연속을 내기가 어려우니 생략을 해서 뭐로? WO입니다. E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는 말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오면 WAE 얘는요 WEOE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되는 I가 아니죠. OE예요. 그 다음에 위는요 WI 의는요 UI입니다. UI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뭐가 되는 거고 나중에 로마자 표기법 할 때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환장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A 맞죠? 그러면 어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좀 독특하게 봐야 된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E, O 얘는요 A, E, O, U, I가 된 거죠. 야는 W, Y 계열이기 때문에 E가 더 첨가되는 거죠. 그래서 Y, A 그 다음에 Y, E, O, Y, A, E, Y, E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편하게 여러분들 하기 위한 건데 어떤 책들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막 4개씩 해가지고 미치게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디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너네 외워 이거고 우리는 딱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잘했죠 제가. 그 다음에 얘는 Y, O, Y, U 얘는 독특하게 보자. 뭘로 간다? E, U 되셨죠? 여기는 W 계열이기 때문에 O를 더해서 WA 원래는 WEO인데 E와 W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으니 WO만 남는다. 여기는요 WAE WE OE 그쵸? 어떻게 보면 얘도 좀 독특하게 소리가 나긴 하죠. 그 다음에 WI 여기는 UI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백지. 자, 볼까요?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여기다 쓰는 겁니다. 아가 있어. 아를 뒤집으면 어야. 어에다가 아에다가 하나를 적으면 에네 에. 그 다음에 오, 우, 이네. 됐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Y 계열이 오니까 이 모음이 첨가돼서 야,
여, 에, 예, 요, 유, 그 다음 뭐죠? 으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W 계열이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와, 그 다음에 워죠. 여기는 워, 왜, 그 다음에 왜, 위,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아는 뭐죠? A. 어는요, 여는 똑똑하게 보아야 되니까 이, 오, A, E, 여기는요, E, O, U, I. Y가 오면 되기 때문에 Y, A, Y, E, O, Y, A, E, Y, E, Y, O, Y, U. 얘만 뭘로 보자? EU로 보면 되는 거죠. W 계열이 오면 W만 붙여서 WA. W 뭐가 되는 겁니까? O가 되는 거죠. 왜 선생님 E가 도망간 이유는 W와 E가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니까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얘는 WAE. 왜는요? WE. 얘도 좀 독특하긴 하죠. OE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WI. 여기는 UI.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광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쓸 때는 기죠. 원래는 G가 되는 거죠. 보세요. 대문자 G가 되죠. 그럼 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니까 WA야. 그 다음에 ING 이응이니까. 그러면 WA를 바로 해서 광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J니까 U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U가 뭐였지? 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U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U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분명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제자원리, 중세국어 자모음의 제자원리, 그 다음에 현대국어 자모음의 제자원리, 그 다음에 자음체계, 모음체계, 모음 사각도의 원리와 로마자 표기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에헤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한계 있다라면 뭘 하셔야 됩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딱 그려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중세국어의 제자원리 뭐가 있죠? 자음의 제자원리는 뭐가 있더라? 크게 두 가지. 우리의 발음기관의 모형을 상용했고 거기에다가 무슨 원리? 획을 더 그으는 가획의 원리를 했다. 그래서 기본자는 강 넘어 서울, 이체자는 서울에서 먹는 수돗물의 이름 어리수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모음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늘, 땅, 사람의 모형을 본뜬데다가 글자를 합치는 합용의 원리이다. 그래서 밝은 소리 그다음에 가벼운 소리, 맑은 소리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으로 오른손잡이와 하늘 위로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들이다. 그런데 하늘을 기준으로 한 번씩 더해지면 단모음이 되는 거고 한 번씩을 더하게 되면 이중모음이 된다라는 거 했고요. 현대 국어의 자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양순, 지조, 경구, 영구, 후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터치는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이 있더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바다, 가자,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이렇게 9개를 외우고 난 다음에 파열음은 몇 중체계? 3중체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걸 하셨고요. 모음 같은 경우는 뭐 하죠? 모음 사각도를 그려놓고 입을 벌렸을 때 가장 크게 나는 소리 아, 가장 적게 나는 소리 이, 우를 기준으로 해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가면 전설모음은 더하는 거고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은 뭐 하는 거고 뒤집는 거고 그래서 더하고 뒤집고 막 섞어보면은 단모음이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중세국어에 자음은 몇 개? 17개, 모음은 몇 개? 11.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유명하신 말 어록을 남기셨죠. 세로 28글자를 맹간하니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자음이 몇 개? 3중체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9개. 모음 중에서 단모음은 아까 뒤집고 더하고 막 섞은 거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 총 40개의 자모음 체계라는 거까지 하셨고요. 로마자 표기법 저건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죠? 외워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디엔드예요.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담아두고 다음에 나오면 아 이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외워도 되나요? 무슨 섭섭한 소리를 안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끝나서 이해가 됐으니 이거를 자꾸 연습해보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해도 머릿속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로 가도록 합시다.